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14일을 유력한 날짜로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그 하루 전날인 목요일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전 10시에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헌법재판소가요, 이틀 연속 선고를, 이렇게 선고기일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다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선고한 다음에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렇게 못할 거는 없지만 이제까지 이틀 연속 그렇게 선고기일을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물 건너갔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헌법재판소는요, 오늘 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 이거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밝혔던 원칙과 어긋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그러니까 선입 선출에 따라서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사건,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대통령 거를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지금 대통령 거는요,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헌나 08입니다. 헌나 08. 대통령 다음으로 접수된 게 한덕수 총리, 헌나 09예요. 근데 목요일에 하겠다고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분은 12월 5일,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그게 그 헌재에 접수된 게 12월 14일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인데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9일 앞서서 12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로만 지난달 12일, 2월 12일 딱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것도요, 딱 두 차례,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같은 날 헌재에 접수가 됐고, 여기도 두 차례. 그래서 지난달 24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고된 거, 헌재에 접수된 것도 대통령 사건보다 빠르고, 변론 기일이 종료된 것도 대통령 사건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원칙 표명한 그걸 깨고 다른 사건을 먼저 하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기도 그 부제에 저렇게 나오잖아요. 예상 깨고 선거일을 먼저 지정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최재해 감사원장 건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사 이전 그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이걸 부실하게 했다. 감사 부실. 그다음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분들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했다.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이런 건데 이것도 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례 또 두 차례 변론 기일로 다 종결이 된 거고,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대통령 사건을 먼저 발표하겠다, 처리하겠다 해놓고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뀌었을까? 왜 본인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표명했던 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 원칙을 뒤집은 것일까? 몇 가지 이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런 거죠. 이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에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석방이 된 이후에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 열기가 한층 이제 달아올랐습니다. 한층 달아올랐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강렬해졌습니다. 더 강렬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 대통령 측, 그 다음에 여야 모두가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결론이 나던 뭐 기각으로 결론이 나던 어느 쪽이 되던 간에 본인들이 원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 하는 선언, 이 대국민 약속, 이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이 대통령 측의 열기도 올라갔고 또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 에너지도 다시 올라갔고요. 사실상 이게 우리 사회의 이 사회 분열, 국론 분열이 거의 아마겟돈 수준이다. 아마겟돈 수준이다.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 양 진영 간의 이 아마겟돈 수준의 사회 분열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미 결론은 다 나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다 나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서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대충돌이 불가피하다. 대충돌이 말로만 서로 그냥 핏대 올리고 말싸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가요, 지금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열기가 규모 면이라든가 양질 모든 면에서 양면에서 지금보다는 그 에너지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 10일 그 이후로 4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4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경찰이 가포 비상령 내려서 뭐 그 차벽을 세우고 헌법재판소를 뭐 했지만 경찰차를 탈취해 가지고 그냥 헌재로 돌진하고 뭐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결국 4명이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이 분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면 이게 대충돌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유혈 사태로까지 번질 수도 있고요. 거기서 경찰이 그거를 지난번 서부지법 또 6시간 만에 겨우 이제 경찰이 진압하고 이제 진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고, 그렇다면 다른 사건 먼저 좀 처리해 놓고 나서 한번 또 타이밍을 좀 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요, 이 적법 절차의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적법 절차의 문제. 그래서 그리고 또 공수처가 과연 이 내란 사건 수사를 하는 게 정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이제까지 수집한 증거, 이거를 탄핵 심판 결정문을 쓰는데 사실관계로서 그 증거로서 채택한다고 했던 것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을 텐데, 지기현 부장판사 그 판결을 보니까 이걸 좀 재정리해야 되겠네. 여기 우리가 증거를 채택했던 것 중에서도 좀 빼야 될 것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새롭게 다시 추가해야 될 것도 있지 않을까? 뭐 하면서요. 이렇게 증거, 사실관계 이거를 좀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요. 이 사실관계 확정, 사실관계라는 거는요.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지 결정문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관계 정리돼 놨던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겨서 재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늦춰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에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인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노무현 파면시켜야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3명이 있었고 요 5명은요. 그 뭐 선거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기각이고요. 나머지 1명은 아예 건 자체가 안 된다 해서 각하였어요. 각하.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3이고 탄핵 반대가 6이었어요. 그러니까 6대3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6대3으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각이 될 때는 저렇게 6대3 뭐 이런 식으로 갈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용될 때는 8대0으로 전원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될 때는 탄핵 찬반이 각각 있었지만 인용이 될 때는 탄핵 찬성만 100%였고 반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저 때도 보면은 나중에 맨 뒤에다 뭐 소수 의견 해갖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재판관은 조금 의견을 달리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게 의미하는 바가 기각을 시킬 거면은 지금 8명 헌법재판관이니까요. 6명 이상이 탄핵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5대3이면은 기각입니다. 5명만 탄핵 찬성하고요.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이렇게 되면 5대3으로 기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굳이 뭐 그 탄핵 선고일을 미루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저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인용적으로 지금 무슨 그 가닥이 잡혔다면은 이게 인용이 되면 대통령이 파면이 되잖아요. 직무복귀가 아니고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건 엄청난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인용되는 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기각되는 경우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 기각 직후에 사회적 혼란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의 사회적 혼란상을 비교해 보면요. 이 인용됐을 때가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가요. 탄핵 반대 목소리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그때하고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일치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8대0이 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지금 6대2라든가 뭐 7대1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마지막 1명 또는 뭐 2명을 그래도 막 서로 평의를 더 하고 서로 상호 토론과 설득을 더 통해서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던가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를 넘기게 된 원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 주로 그럼 넘어가는가 하는 건데 일주일 좀 늦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쿨다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문제는요. 한덕수 총리 이것도 한덕수 총리 건도 대통령보다는 늦게 이제 탄핵이 접수가 됐어요. 헌납 9입니다. 그런데 변론 기일 종료는 대통령보다 일찍 됐습니다. 한 엿새 정도 일찍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헌재로서도 일단 국무총리를
직무복귀 시키고 탄핵 기각해서 직무복귀 시키면 이게 이제 최상목 대행 체제도 끝나고 한덕수 대행 체제로 되면서 더 국정에 안정감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는 게 자기들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근데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하나가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 역할을 한 그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고 공범이다. 내란 공범이다. 막 이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할 때 결정문을 쓸 때 내란 공범이란 부분은 이게 해당된다 아니다 이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그 내란 혐의 관련된 것도 거기에 어느 정도 묻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총리 거를 먼저 선거를 했을 때 이거 봐라 윤 대통령 이렇게 나오겠네 하면서 또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대통령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는 아니고 빠르면 다음 주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뭐 목요일 금요일 뭐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발표 3일 전, 선거 3일 전에 이게 공표가 됐고요. 고지가 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이제 고지가 됐어요. 뭐 2, 3일 전에는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제 고지가 되고 다음 주 목금 정도에 날 것인가 하는 건데, 그러면은 20일, 21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달 마지막 주 26일 수요일 이게 뭐가 있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이날만큼은 반드시 지켜지죠. 그래서 조금 늦추고 뭐 하는 뭐해서 헌법재판소가요. 법적인 거를 1차적으로 따지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흔히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무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탄핵 인용 쪽으로 결론이 지금 가닥이 잡혔다면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서 이게 1심과 똑같이 이 유죄 판결이 나고 그 상태에서 하루 뒤나 이틀 뒤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본인들,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요, 가장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요,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의 6년 임기가 딱 차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내려야 된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다다음 주에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